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저는 이 뉴스에 가장 눈길이 가는데요. 이정섭 검사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이정섭 검사는 누구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북 송금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수사를 지휘했던 팀장입니다. 그리고 검사로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이제 저 막내 격에 해당하는 이런 검사였는데요. 이 검사가 작년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검사 탄핵 여러 명 당했잖아요. 네. 그때 왜 탄핵을 당했느냐? 처남댁이 폭로를 합니다. 자, 우리 아주버님인가요? 네. 우리 아주버님 검사 이정섭 제 남편이 마약을 했는데 그 사건을 갖고 여러 번 수사 제가 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정섭 검사가 이거를 다 막아줬어요. 그리고 우리 시집이 부잣집인데 그 집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우리 시아주버님이 심지어 그 채용하는 사람들 전과가 있는지를 따로 자기 증권을 이용해서 불법인데 이거를 다 알아봐 줬어요. 이정석 검사는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비판을 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다음에 무슨 뭐 최강욱 뭐 강성범 이런 사람들 방송하는 데 나와서 굉장히 강한 스피커로 작동을 했었고 지난 대선 때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당 내지는 조국혁신당 뭐 이런 쪽이 큰 위세를 얻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정섭 검사 얘기하고 네. 있는데 그 사람을 아주버님이라고 부른 그 여인 말씀을 하셔야죠. 맞습니다. 예. 그 여인은 누구냐? 강미정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이 강미정 씨는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원래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방송인 출신이고요. 84년생 아나운서 출신인데 이 사람이 지난 대선 기간에는 김어준 뭐 이런 방송에 나가서 큰 활동을 했었고 그러다가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해서 대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오늘 오전에 9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나 조국 혁신당 떠난다. 왜? 5개월 전부터 당내의 성추행, 성희롱, 괴롭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건의 고발이 있었는데 네. 당에서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는커녕 피해자 보호를 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시당 위원장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내리는 등 도저히 이 당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8.15에 조국이 특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조국은 5개월 전이면 조국 감옥에 있을 때인데 조국은 지금 관련이 없는 사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이 지금 나오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조국은 지금 당내 혁신 뭐 연구소인가 뭐 여기 저 위원장이에요. 즉 당내 활동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출감하자마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이 아무 말도 없더라. 그 님께서 그렇게 침묵하는 건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네. 그래서 나는 이 당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당을 떠나겠다라고 방금 전에 엄청난 조국당에 폭탄을 던지고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정확하게 지금 아마 이 소식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조국 혁신당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당 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조국 전 대표 지금은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되어 있는 이 조국 씨에 대해서 상당히 높임말을 쓰고 존대어를 유지를 하고는 있으나 조국 너 이럴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당을 떠났습니다. 그 내용은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는 과정 그리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데 과정에서 빚어진 2차 가해 그리고 당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발하고 방금 당을 떠나는 기자회견을 긴급 9시부터 가졌는데요.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정섭 검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정섭 검사를 아주버님이라고 부르면 저희가 이제 흔히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 남편의 친형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의 누나의 남편. 말이 좀 복잡해서 죄송한데요. 맞아요. 이제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강미정이라는 사람은 의정부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상명대를 나온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고 KBS 리포터를 한 걸로 이제 첫 그 이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국 혁신당에 들어갔는데 현재 남편과는 뭐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 소송 예, 이혼 소송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남편을 포함해서 시댁 쪽 식구들 그러니까 남편과 남편의 그 손이 처남이 되는 사람이죠. 이제 그 뭐 아무튼 이제 가족 관계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서 뭐 남편이 대마초를 흡연을 했는데 그거를 수사하다가 무마했다라면서 이제 이정석 검사를 고발하고 공격했던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강미정 저 사람이 이제 조국 혁신당에 이제 폭탄을 투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사람이 조국 혁신당을 들어갈 때의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저렇게 조국 씨가 강미정 씨를 이제 영입을 하면서 저렇게 꽃다발을 주고 저런 환영식도 하고 많은 국민들께 알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사람은 조국 손에 이끌려서 조국당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야를 할 것 없이 그 우리나라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조직 내의 어떤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특히 하위 직급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것들이 고발되어져서 첫 번째 충격파가 일었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국을 돌면서 이른바 그 자기가 교도소를 나온 이후에 새로운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씨 이 사람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라는 점이 두 번째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강미정이라는 저 사람 목소리를 그대로 제가 재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에 특히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성추문이 만연한 이유가 뭐냐라고 기자가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디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훨씬 폐쇄적일 수 있는 조직이 정당이다. 정당에서는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곳이 확실하고 그러면 성추행인지 성희롱인지 실제 행하고 있는 가해자들조차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가 부족하게 된다. 단발성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됐다면 인지하고도 심각하지 않은 사안으로 치부를 하고 권위주의가 만연한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변인을 했던 이 사람이 보기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얼마나 폐쇄적이고 얼마나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것이 분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발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이 벌어지고 그것이 무마되고 감춰지고 은폐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이제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 조국에 대한 고발입니다. 조국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감옥에 나와서 당사를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꽃다발을 받는데 가해자로 지목됐던 사람이 꽃다발을 정하고 그 자리에 피해자도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엄청 상처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 씨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물론 씨라는 말은 제가 붙였습니다. 조국 전 대표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을 매우 부드럽고 애둘러서 존대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말을 했지만 조국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질타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좀 할까요? 네. 뭐 두 분이 하도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방송의 시청자들이 조국 당에 두 분이 지금 관심을 표시하는 것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갖고 예, 있는데. 아니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국 네. 당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조국이 벌이고 있는 지금 차기 주자리에 있어 그것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가 하면 조국당 멤버 중에 우선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컨대 뭐 성추행이 있었다 없었다. 솔직히 저도 이 뉴스를 그 보면서도 그냥 대충 흘려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기억이 나요. 조국당에서 공식적인 반응은 매뉴얼에 따라서 했고 우리가 늦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강미정 대변인의 그 말과 상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두 분께서 내가 흥분한 그 이유는 압니다. 이 왜 그런가 하면 조국당이 늘 내세우는 것이 조국 대장경이잖아요. 그 조국 대장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표준적인 가치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막상 저지른 일은 늘 자기들이 먼저 그 대장경에 아주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몰라요. 조국 씨만 하더라도, 근데 조국 씨라고 하니까 저도 조국 씨라고 하겠는데 조국 씨만 하더라도 본인이 마치 뭐 독립투쟁을 하다가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나 애초부터 무시를 해버립니다. 애초에 조국 관련 기사는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저부터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그 어떤 사람이 아주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SNS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금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결이 사뭇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바탕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될 문제인지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식의 글을 올렸는데 이건 역시 제2차 3차 가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강미정을 향해서 강미정이 그동안 해왔던 일을 제가 역성드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당에 빚어지고 있는 이런 일이 만연하다면 이거는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정책에 관한 근간을 세우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정당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절대 가벼울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죽고 살 문제인가? 그렇게 싸울 문제인가? 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이 정당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닐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원 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마쳤다.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 기관이 조사를 전담하여 진행했고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미정이라는 사람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100% 진실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도 반박의 여지가 있고 이 진실 여부는 또 체크를 시간을 두고 더 해 나가야 될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전원책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나온 뒤로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전국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 이면에 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에 대한 뒷마무리로 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조국 본인 힘으로 영입했던 인사가 오늘 전격적으로 탈당 선언을 하고 당을 뛰쳐나갔다는 점에서 이거는 매우 우리 정당 내부 문화를 짚어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제가 회사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뭐 어느 조직이나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정한 원칙에 따라서 프로토콜에 따라서 일을 쭉 처리를 해나가면 어떤 피해자들도 그 가해자의 징계 결과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불만이 있죠. 하지만 어떤 조직은 끊임없이 상사를 동원해서 압박을 한다거나 동료를 동원해서 압박을 한다거나 혹은 피해자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낸다거나 이런 이제 형태를 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백발백중 그 회사 내에 머물지 않고 피해자가 경찰을 찾아간다거나 다른 데 신고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 보면은 지금 조국당 내부에서는 이런 성추행 문제는 사실 인간이 살아있는 어떤 조직에서나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즉 남성이 여성에게 성추행을 할 수도 있고 여성이 남성에게 성추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안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사실은 저도 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한 5개월쯤 된 얘기입니다. 5개월쯤 됐는데 그동안 간간히 나오던 얘기가 뭐였냐면 진보를 표방하는 우리 당이 이래서 되겠느냐. 진보를 표방한다면 저 당은 지금 저렇게 피해자 주변의 인물들을 압박하는가. 이런 끊임없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저 더 팩트라는 곳의 기사를 보면 지난 7월 기사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직장 내 이게 이제 지금 성희롱 2건, 성추행 2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1건이 동시에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요. 뭐 이 건은 이렇게 됐고요. 또 괴롭힘도 있었고요라고 해서 3건이 동시에 이제 접수가 된 사례인데 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복수인가 봅니다. 이들의 부서장이 이 사건을 접수받은 이 여성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 의원실을 찾아가서 그 의원실에서 문제를 조사하는 당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너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이렇게 일을 키우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피해자의 피해를 접수해서 조사를 하는 사람한테 가서 너 왜 문제 이렇게 키우고 있니? 라고 하면서 멱살까지 잡았다.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유, 특히 여기에 있는 여성 의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성추행 그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처리하는 방식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초기부터 굉장히 화를 내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야 우리 당 자체가 이게 지금 문제 처리하는 방식이 틀렸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마다 자치 규약을 만들어서 이건 정말 철저히 하겠어라고 선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김감년 그 세종시당 위원장이었거든요. 조국 당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 사람을 제명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 조국 당에서 일어난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성추행 문제 뭐 여성의 피해 이걸 구제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 제기를 어떻게 제압해 왔는가, 어떻게 반민주적으로 전체주의적으로 제압해 왔는가. 그야말로 조국 민주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정말 반민주적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네, 한 말씀 어떻게 이렇게 이 진보 진영하고 뭐 운동권 안에서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그 성추행 문제, 성비위 문제, 그보다 더 심한 문제들 한두 건이었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언론부터 솔직히 말해서 진보 진영 언론부터 쉬쉬하고 그걸 감추기 바빴고 그리고 또 선배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당사자들을 심지어 겁박까지 했다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랬으니까 이번 지금 조국당에서는 성추행 또 뭐 성뭐가 또 있더라고요. 3건인데 성 문제가 두 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 조국당에서 딱 한 말이 그거예요. 아, 우리 매뉴얼대로 했고 그리고 시간도 늦지 않았다.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조국당이나 역시 지금까지 과거 좌파 진영이나 운동권에서 벌어졌던 성비위 문제들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태도가 그게 대동소이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습니다. 이 두 분만큼 내가 흥분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흥분이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던 이유는 이른바 조국이라는 사람과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당에 대한 내부 고발을 보면서 사태가 이렇게 골마가고 있었구나. 우리가 겉으로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전하는 조국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이런저런 뉴스 이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 대변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조국을 추앙하고 있는 사람, 조국 혁신당이 자기 인생을 바쳤다고 생각한 사람이 오늘 결별선을 하면서 자기가 몸담았던 당에 대해서 폐쇄적이었다. 상하 관계가 너무 분명했다.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것이 확실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성추행과 성비위가 벌어져도 이거는 자꾸만 은폐되고 덮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 있는 최고 실력자인 조국 씨를 향해서 편지를 여러 번 냈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국 씨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조국 씨가 교도소에서 나와서 이제 진짜 실력자가 오너가 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주겠거니 했는데 조국 씨가 딱 나와서 꽃다발을 당사에 와서 봤는데 그 자리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국 씨가 뭐라고 했느냐. 당내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고생한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이제 우리들의 그 은원을 뭔가 좀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자리에서 꽃다발 받고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해버렸으니 이 피해자들의 상처가 또 얼마나 2중 3중으로 더 심각하게 고통스러웠을까 이제 이런 점인데요. 아무튼 이것을 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무튼 좌파 진영 좌파 정당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어렴풋하게 짐작해 왔던 일들이 이렇게 대변인의 결별 선언과 아울러 만천하에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조국 씨가 이끄는 조국 혁신당의 어떤 가식, 허위의식, 위선 뭐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똑바로 좀 쳐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허위의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문명국이라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면 조국이 다시 정치판에 복귀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을 사면 복권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벌어진 최규진 같은 사람이 청문회 석상에 앉을 수 있겠어요? 나는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는 문명국이 아니다. 그리고 뻔뻔해도 너무 뻔뻔스럽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도 뻔뻔스러울 수 있는가? 내가 오늘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분들을 보면 왜 이렇게들 뻔뻔스러운가? 그리고 자기 편 같으면 그런 것도 다 눈 감아준단 말이에요. 눈 감아주기 때문에 이런 성비가 있어도 그냥 흐지부지 넘기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뻔뻔스러움에 대해서 조국 원래 뻔뻔스럽지. 조국당 사람들하고 다르겠어. 라고 저는 퉁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 산을 보면 저기를 언제 가 싶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어느새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야 저기 뭔데 뭐하러 가라고 하면 결코 그 길을 못 가기 때문에 저는 조국당은 뭐 허위의식이 가득 차 있지. 하지만 그 허위의식이 실제 내용이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정말로 일종의 정말 조국당의 봉을 봉양하고 있는 아직도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선택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떤 이미지 때문에 이 지지하고 있는 분들의 정신이 좀 깨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진일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이 문제가요. 이 문제를 시점을 얘기를 해드리면 작년 7월부터 10개월 동안 상사에게서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지난 5월 달에 지금 신고를 한 겁니다. 4월 말이라는 얘기도 있고 5월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때 피해 신고를 했는데 이 문제가 그러면 아직도 9월인데 왜 이 문제가 아직도 시끄러우냐.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조국당에 관여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당을 떠났다. 지난달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요구했던 세종시당 위원장 지난 9월 1일 제명됐고요. 이 사람 한 명뿐만 아니고 함께했던 운영위원 3명도 같이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징계를 받아서 며칠 전에는 심지어 사직서를 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몇몇이 사직서를 준비하고 있다. 즉 이건 뭐냐면은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고 괴롭힘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거를 무려 4개월 전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던 사람들이 점점 당을 떠나고 떠나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뭐 진보들 뭐 박원순 안희정 기억 안 나? 그쪽 당은 원래 성추행이 많아 라고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전 이건 훨씬 더 조직적으로 이 조직이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러면 성추행 뭐를 했다는 거야 도대체? 네. 말로 했다는 거야? 뭐 행동이 있었다는 거야? 뭐야?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가해자 피해자 실명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은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어느 일방의 주장이고 다른 쪽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반론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조심스럽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가령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집회가 끝난 뒤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또는 그 뒤로 무슨 문자가 오고 가는데 그 여성의 문자에 대해서 남성이 답장을 보내면서 쪽 하고 입맞춤할 때 나는 그 소리를 그 한 글자를 딱 적었다. 예컨대 지금 저희가 그 이 인터넷상에서 확인되고 있는 뭐 그 성추행의 내용이 이제 이런 건데요. 그건 이제 그 중에서 극히 일부인 것 같고 이게 지속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면은 그 뒤로도 뭐가 돼 있는지는 좀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야 아 무슨 걸 가지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이런 성추행이 일어나는 상황은 뭐 어느 단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면서 조직적으로 압박을 하고 징계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공직 기구까지 동원이 돼서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볼 건지. 그다음에 조국 씨는 지금 아마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바로 조국의 지금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자기가 이제 뭐 일부 오해가 있었다라든가 자기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챙겨보지 못했다라든가 제가 좀 나올 수 있는 말은 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그냥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인가. 그러니까 강혜정이 이제 오늘 아침 기자회견 때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 이른바 무슨 위원회 뭐 인사위원회 윤리위원회 뭐 TF 뭐 등등이 이제 꾸려지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소속된 구성원들을 보니 가해자와 매우 친한 사람들이 가 있는 것 같았다라든지 아까 세종시당 위원장이라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자기는 알고 있다라든지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 우리나라 정당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만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웬만한 민간 기업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포함해서 아주 정기적으로 성교육 받습니다. 네. 성희롱 방지 교육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뭐 2시간짜리 3시간짜리 꼭 들어야 됩니다. 그거 듣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2월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들 조국 혁신당 가령 주기적으로 이런 성희롱, 성폭력, 성폭행 방지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기구인지 당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주당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했는지 여부. 그래서 조국 혁신당 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라고 하니 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각 현재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궁금해지고 뭐 오늘 중으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그 반응이 어떤 내용으로 될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쟁하고 애뜰 날